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성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방직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시험지를 살펴본 결과 시험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이제 쉽게 눈으로 들어왔는데 경우에 따라 이제 소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로 봤다 하더라도 그 기출로 본 내용들이 많이 출제된 것뿐만 아니라 좀 뜨문뜨문 출제됐던 거, 특히 최근에 출제된 것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중요하게 다뤘던 거, 근데 한동안은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섞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험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체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한 80점 정도만 넘었으면 일단 합격권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험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면 보통 나만 어렵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시험에서 뭐 60점, 50점 나왔다 그러면 진짜 공부가 좀 덜 된 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80 이상 나왔으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고 충분히 합격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예년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국가직이랑은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겸허하게 좀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에 이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명이 됐던 내용이에요. 물론 많이 설명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정답으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이 취하됐을 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소멸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취소를 해야 효력이 소멸되느냐 실효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실효되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가다반을 작성하는데도 누가 이제 뭐 4번으로 뭐 우겼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되게 실수하기 좋더라고요. 자, 일단 정답은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정답이 2번인데 2번은 우리가 많이 본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1번, 3번, 4번은 많이 강조되고 또 기출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2번으로 가야 돼요. 가령 이제 그 재판 관할권 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렇죠. 직권조사사항이죠. 그리고 보통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보통 우리가 직권 취소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출제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렸냐면 이제 4번 지문이랑 헷갈렸어요. 4번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관련 청구 소송에다가 취소 소송을 여기다 병합할 수 있겠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취소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에다가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거죠. 관련이 보내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요. 그때 민사를 취소로 가는 거지. 취소를 민사에다가 병합시키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번이 옳은 지문인데요. 끝에까지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 관련 소송에다가 취소 소송을 이렇게 병합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옳은 지문이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마지막 서술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거나 방금 이 출제 포인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4번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딱 실수하기 좋다. 그래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도 좀 실수하기 좀 좋았어요. 우리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당초 그 행정청이 제시했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근거법령을 추가 변경하는 건 허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근거법령을 추가 변경하는 것을 허용은 하되 한계가 있었죠. 근거법령이 바뀌니까
처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즉, 처분의 성질이 바뀌어요. 자, 그럴 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신 판례 강의 때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 2번 지문이 중간에 그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라는 표현을 못 읽고 그냥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다. 처분의 적용법조만 바꾼다. 요 포인트만 보고 이거 옳은 지문이구나 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지문이지만 또 실수하기가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실수하기가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지문, 이게 대시펜과 관련된 문제인데 1번 지문. 1번 지문이 이제 생소한 지문이었어요. 자, 근데 2번부터 4번까지는 빈출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빈출인 2번부터 4번까지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빈출을 가지고 삭제, 소거해서 정답 1번을 찾으셨어요.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하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또 소거를 해야 되니까 소거를 해야 되는 게 또 1번 지문이야. 1번 지문이 정답이야. 나머지 뒤에 있는 걸 떨궈내야 돼. 이게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16번은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데 또 이거를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몇 번 지문이야? 그 4번 지문이었나? 5번 지문이었죠? 5번 문제였죠? 5번에서 4번도 출제 포인트,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의 그 병합에서 병합의 방향, 이송 방향.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대조해봐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3번인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는 건 안 지켜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구속이 없으니까. 꼭 지켜야 할 구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대로 안 했다고 위법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돼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기억하지 못하고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쉽지 않았을 것이다. 17번은 사례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한 사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긴데 이게 이제 입국금지 결정이라는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입국금지 결정, 그 다음에 사증발급 거부청, 사증발급 신청이랑 거부청 이 두 가지 사례를 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아마 여러분들이 확실했을 거예요. 입국금지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죠.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마지막에 사증발급을 불허하면서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죠. 문서주의 위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억 니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을 속아낼 수 있었어요. 기억 니은만 정확하게 찾아내요. 어쨌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게 18번이에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2번 지문이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 틀린 것은. 근데 이제 2번 지문이 출제되지 않은 포인트예요. 근데 1번부터 3번, 4번은 오면 너무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미 기출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럼 정답이 2번이 나와야 되는데 또 2번을 찍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라도 이해관계인이라도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 있는 3자, 제3자, 즉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는 되게 생소한 출제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정말 이제 정치하게, 정확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을 찍고 얻어 걸렸다. 옳은 지문
정답이다. 요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처분의 재심사를 이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행정기본법의 당사자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행정기본법은 열심히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의 조문부터. 정의와 관련돼서. 정의에서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으로 딱 한정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제 제3자라도 행정청이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까지도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행정기본법에서의 당사자는 뭐에 한정된다? 처분의 상대방에 한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숙지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번의 정답을 2번으로 고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커트라인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만 하면서 저도 당황해갖고 85점 이상이면 무난할 거다, 잘 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5점보다 한 단계 낮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까지만 맞췄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 점수에 달아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과목의 이상이 없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열정 3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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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